LG G7 어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얘들은 몰라. 내가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LG전자의 2018년 첫 번째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 이건 아니잖아. LG G7 언박싱입니다. 아니, LG G7이 아니라 LG G7 ThinQ 언박싱이죠. 사실 저는 이거를 왜 굳이 스마트폰에까지 ThinQ를 붙여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 S9 빅스비, 애플 아이폰 10 시리, 구글 픽셀, 구글 어시스턴트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ThinQ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LG 거라는 인식이 강해요. 근데 스마트폰에까지 굳이 저는 그냥 LG G7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G7의 가격은 898,700원, G7 플러스는 976,800원에 출시되었습니다. 색상은 라즈베리 로즈입니다. 역시 남자는 핑크죠. 이 외에도 뉴 오로라 블랙, 뉴 플래티넘 그레이, 뉴 모로칸 블루 색상이 있습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안 나와서 목이 너무 아파요. 이러한 물론은 나의 감기를 낫게 할 수는 없어. 시바스 리갈 18년산. 제일 위에는 LG 로고가 그려진 천이 들어있고 밑에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들어있죠. G7 ThinQ. 야, 역시 라즈베리 로즈 색상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V13은 라벤더 바이올렛인데 이게 확실히 더 진해서 마음에 드네. S9 플러스와 비교해보면 이제 LG도 색상을 굉장히 잘 뽑아내네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는데 여러가지 가이드가 들어있고 유심 핀이 들어있습니다. 고속 충전기도 함께 제공해주는데 이 G7이 이번에는 퀵차지 4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근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충전기는 V30에 들어있는 충전기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이크로 5핀에서 USB Type-C 젠더, USB Type-C 케이블, OTG 젠더, 이것도 쿼드 비트를 주냐 뱅앤 올롭슨을 주냐 말이 있었어요. 기본 이어폰은 쿼드 비트네요. 전면의 블랙과 옆면의 라즈베리 로즈와 궁합이 굉장히 좋네요. 저는 이런 색상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8 레드 에디션이 나왔을 때도 구입할 뻔했었죠. 디자인은 요즘 유행하는 베젤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쪽에 노치라는 아이폰 10과 유사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LG에서 G6와 V30에서 뺐던 전면 LED 램프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옆면은 볼륨 업 다운, 그리고 새로운 구글 어시스턴트 키가 들어갔죠. 이걸 보면 갤럭시에 들어간 빅스비 버튼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버튼이 사실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이죠. 왜냐면 갤럭시 S8부터 S9까지 이 빅스비 버튼이 잘못 눌리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빅스비 버튼을 온오프 할 수 있지만 G7에 들어간 구글 어시스턴트 키는 아직까지 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볼륨을 업다운 하면서 중간에 있는 손가락이 구글 어시스턴트 키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 번씩 잘못 눌리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상단에는 유심과 외장 메모리를 넣을 수 있는 슬롯, 그리고 마이크, 오른쪽에는 잠금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G6나 V30나 잠금과 지문 인식을 후면에 있는 키로 동시에 썼어요. 근데 G7은 후면에 지문 인식 버튼은 그대로 있지만 잠금 버튼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LG의 좀 아쉬운 점이 뒷면에 지문 인식과 잠금 버튼이 어쩌면 LG 스마트폰의 트레이드마크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다른 스마트폰과 차별화된 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길만한 점은 하단에 이어폰 잭이 다시 들어왔어요. 성능이 더 좋아진 마이크, USB Type-C, 그리고 이번에 강조하고 있는 붐박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죠. 일단 듀얼 카메라가 기존 가로형 배치에서 세로형 배치로 변경되었습니다. V30를 닮았다라기보다 삼성의 갤럭시 S9과 비슷한 세로형 배치로 바뀐 것이죠. 지문 인식 버튼과 ThinQ라는 로고가 뒷면에까지 박혀있네요. 또 여기는 V30가 없어요. 조금 특이하네요. 무게 자체는 162g으로 꽤나 가벼워요. 첫 시작부터는 노치가 강조돼서 보이진 않아요. 사실 이름은 뉴 세컨드 스크린이지만 노치 디자인을 가리기 위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 노치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 노치가 보이지 않고, 저는 사실 아이폰 10을 쓰면서 노치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냥 노치 보이는 게 더 낫네요. 홈 터치 버튼 설정,
자, 일단 디스플레이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1인치 QHD 플러스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노치 부분을 포함한다면 갤럭시 S9 플러스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OLED를 쓰고 있는데 G7은 L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이번에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밝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갤럭시 S9의 밝기를 최대로 올려주고 G7의 밝기를 최대로 올려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확실히 G7이 더 밝아요. 근데 G7은 여기에 버튼을 클릭하면 부스트 기능으로 최대 1000니트까지 더 밝게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사용자 색상, 노치 부분을 검정색으로 모두 덮을 수 있고 사용자 색상에서는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그라데이션 효과, 여러가지 색상도 넣을 수 있고 화면의 모서리의 공률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밑면에 있는 공률과 비슷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노치뿐만이 아니라 좀 아쉬운 점은 상단과 하단의 베젤의 두께가 다르다는 거예요. LG G6 때도 상단이 더 짧고 하단이 더 긴 비대칭형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V30는 상하 베젤 비율이 괜찮았어요. 지금은 노치를 가린 상태인데 앱을 몇 개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다 가려지진 않네요. 기본 앱들은 다 가려져요. 근데 뭐 서드파티 앱들은 다 가려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은 붐박스 스피커를 살펴볼게요. 이번에 LG는 붐박스 스피커, 즉 폰 자체가 울림통이 되는 그러한 스피커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이러한 테이블 혹은 상자 위에 올려두면 소리가 더 크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오! 확실히 소리가 더 커지네요. 아이폰 X과 비교를 해보면 G7의 스피커는 모노 스피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좁은 공간에서 노래를 듣는다 이러한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모노 스피커보다 스테레오 스피커가 더 풍부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틀었을 때 막 폰 자체가 크게 울린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G7의 경우 폰 자체를 울림통으로 쓰기 때문에 소리의 진동이 손으로 바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이 붐박스 스피커를 온오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붐박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저처럼 진동이 손에 전해지는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파이 커드잭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G6 V30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ES9218 커드잭이 들어가 있으며 조금 더 특별해진 점은 DTS-X 3D 입체 음향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사실 그동안 뭐 V30, G6의 전면 카메라는 사실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화질이 많이 좋지 못했는데 G7의 전면 카메라는 f1.9 800만화소 80도 광각 카메라를 탑재했죠.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진 셀카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f1.9 1600만화소 107도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300만이었지만 지금은 1600만으로 올랐는데 아쉬운 점은 전작은 125도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지만 G7은 107도 광각 카메라로 화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후면의 일반각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죠. f1.6 1600만화소 71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카메라가 아쉬운 게 V30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소니의 IMX 351 센서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나쁘게 보면 플래그십답지 않은 센서를 썼다는 건데 좋게 보면 이러한 센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센서 성능에 비해 LG 카메라의 품질이 괜찮아요. 만약에 LG가 삼성처럼 더 좋은 이미지 센서를 썼다, 이 튜닝 기술에, 그럼 진짜 좋은 카메라의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에서도 아쉬움이 남는 게 4K 촬영은 가능하지만 타사에서 모두 제공하는 60프레임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HDR10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것. 간단한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를 사용했으며 안드로이드 8.0 오레오 64GB의 스토리지와 4GB의 램 그리고 외장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3000mAh를 탑재했는데 G6와 V30는 3300mAh를 사용했지만 오히려 배터리의 용량은 300mAh가 줄어들었어요. 나머지는 당연히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이제는 LG 스마트폰의 당연시 여겨지는 밀스펙까지 통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LG의 새로운 G7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LG가 V30부터 G7까지 점점 더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LG 스마트폰의 아쉬운 점이 G 시리즈와 V 시리즈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삼성의 갤럭시는 S 시리즈가 있고 또 노트 시리즈는 펜이 탑재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적인 게 있지만 뭐 이게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LG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을 주기로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것 같고 V 시리즈가 가진 특별한 점, G 시리즈가 가진 특별한 점 사실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LG가 점점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 G 시리즈와 V 시리즈와의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제 G7이 출시되었으니까 갤럭시 S9, 아이폰 X과 비교하는 리뷰를 이제 차차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